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서 환자 보면은 좀 지금 눈물 흘리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활짝편 재활학과 원장 이진영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병원 이름이 활짝편 재활의학과잖아요. 네. 병원명의 의미가 있을까요? 활짝 펴다라는 의미가 되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역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게 좋았었고요. 대다수 저희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통증이나 좀 아픔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짝 펴게 통증에서부터 해방되게 기분도 더 활기차게 하라고 해서 활짝편으로 했습니다. 원장님은 왜 의사를 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사범대를 다녔는데요. 그 당시 대학생들은 방학 때 봉사활동들을 주로 갔었는데요. 아시는 분이 갑자기 의료봉사를 간다고 해요. 그분도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의료봉사라는 단어가 처음 듣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아프신 분들을 치료해 주는데 그분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국적이 상관없고 성별이 상관없고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언제든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단어가 되게 머릿속에 깊이 좀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의 삶의 목표나 지표를 정하면서 고민을 할 때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준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불현듯 의대로 방향을 좀 전환하게 됐습니다. 의사도 여러 과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중에서 원장님이 재활의학과를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해요. 네, 재활의학과가 신생, 좀 성장하는 분과예요. 한정이 딱 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발전되어 가는 분과여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저희는 환자를 보게 되면은 뇌출혈 환자 아니면 척수 손상 환자면 그 질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같이 있거나 합병적으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분과 전체를 다 어울려서 봐야 하는 과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재밌기도 했었고, 진료나 이런 걸 할 때 혼자 하면은 좀 외롭기도 하는데 재활학과는 팀워크를 좀 더 중요시하는 과, 그러다 보니까 재활학과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치료를 너무 잘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나서 사실 저도 지금 촬영 전에 원장님한테 치료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즉각적으로 좀 효과를 본 게 너무 신기했는데 이런 비결이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과찬으로 칭찬해 주시는 거고요.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은퇴하는 후에도 오히려 대학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논문을 읽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기 때문에 배움을 놓지 마라, 그런 말씀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힘들진 않으세요? 대학교를 다녔을 때 삼국지라고 하는 롤플레이 게임을 같이 했었어요. 한 번은 게임을 하다가 새벽이 되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그냥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보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 관심이 있는 거, 이렇게 되면 시간 가는 거나 필요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재활학이 저한테는 그래도 관심이 있고 흥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팀워크가 되게 중요한 분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팀워크가 많이 좋으신가요? 저희가 그나마 빨리 안정적으로 되고 또 진료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구축된 건 사실 주변에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협조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직원분들 팀워크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제가 세세하게 사실 챙기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지만은 좋은 문화,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가는데 앞으로도 노력과 또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네. 나의 가치와 맞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채용할 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좀 기준이 혹시 있으셨나요? 기준은 크게 우선 두 가지를 갖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 병원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과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한 환경이 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같이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분들,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채용할 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좋은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 이것까지 해봤다 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예, 그린
모임데이라고 해가지고 맛이 있는 음식들을 함께 점심시간에 먹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고요.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상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함께 환자분들의 상황을 호전시키는데 같이 담당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또 많은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실천하게 되면 한번 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직원분들 자랑을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간호파트에 계신 분들은 환자분들이 확 몰리거나 이럴 때 굳이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뭔지를 체크를 잘 되어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매번 오실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분들의 소소하게 챙겨주시는 부분 너무 감사합니다. 물리치료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실에서 정말 기계 소리 나고 근무 환경이 항상 그렇게 아주 쾌적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오시게 되면 환자분들 다 아프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경쾌한 목소리로 인사하시고 또 환자분들 치료에 임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서 또 책임을 담당하신 분들은 그렇게 업무를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짧은 시간에 환자분들을 더 정성스럽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환자에 조금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놀랐던 게 그 지도에 너무 자세하게 오시는 길이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둔 게 혹시 원장님이 지시사항이셨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담당 직원분께서 환자가 찾아온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조금은 더 자세하게 써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보셨을 텐데 가장 어려웠던 케이스의 환자가 네.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가장 어려웠던 환자가 지금도 그렇지만 소아 환자입니다. 저는 당시 이제 척수 손상 파트를 맡고 있었는데요. 척수 손상도 뇌 손상처럼 중추 손상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밝은 아이인데 태권도 도장에서 친구들과 같이 운동하다가 목이 꺾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지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이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병원 때문에 이제 1년을 쉴 수밖에 없었는데, 동생이 형하고 같이, 내가 형을 뭐 학교 다닐 때도 같이 데리고 다닐 거고 그리고 공부할 때도 같이 도와줄 거라고. 왜냐면 형은 지금 글씨 쓰는 것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형이 이제 그 동생 그 말 듣고 이제 태블릿으로 이제 딱 핀 손에 끼는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타자 치는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다 그걸 의지할 수는 없다고. 근데 이제 부모님도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아버님이 잠깐 간병했다가 또 어머님이 간병했다가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 학생이 물어봐요. 저 언제 걸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퇴원쯤에서는 이제 학생도 이제 알게 돼요. 왜냐하면 환자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 제일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이제 좋은 건 다시 동생하고 중학교에 같이 입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에도 그 학생의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연락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대신에 최근에 연락하는 분은 이런 분은 있습니다. 대학교 여학생인데 MT를 갔다가 낙상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반신 마비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언덕 부분에서 약간 미끄러진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은 무용과 학생이에요. 무용과 학생인데 하지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있었을 때 입원을 했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밝지? 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그 좋은 성격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밝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앞으로 이렇게 꼭 무용하시는 거가 아니더라도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분은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도 장애인 스포츠 관련된 국가대표로 해서 해외에 나가서 우리 대표로 해서 메달도 따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은 최근까지도 제가 개원을 한 상태에서도 연락하고 본인이 어떻게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보면 또 보람을 느낍니다. 원장님은 몸만 치료하신 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를 다 해주셨네요. 원장님이 환자로부터 받았던 감동의 경험이 있을까요? 네, 오히려 제가 얻은 게 더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긴 간병에 효자 없다. 저도 막 그렇게 부모님께 엄청 효도하는 그런 상태는 안 되는데요. 보시면 불편하신 몸을 부영하신 게 거의 10년, 15년 이상 되신 분이 있어요. 지금도 간혹 이제 외래에 계속 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이야기 들어보면 네, 우리 엄마 또 우리 아버님이 지금 중풍으로 거의 20년째 누워 계시는데요. 저 지금 계속 간병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좀 불편하네요. 그래도 어머님이 그렇게 생존하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불편하신 분들 자기 뭐 연차나 이걸 다 쓰면서도 굳이 부모님을 모시고 치료받고 가시는 모습들을 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부모님에 대해서 연장자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드리고 또 배려하는 모습이 요즘 시대에는 잘 관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분들 통해서 저희 부족한 점들도 깨닫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분이나 가족들이 더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배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 여기 활짝변 재활의학과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동료 의사가 가족분들의 치료를 원장님한테 맡기는 거가 네.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진짜 그 동료 의사분들이 가족분들을 많이 맡기시나요? 네. 저도 제가 재활하긴 하지만 뭐 안과나 치과나 뭐 이렇게 진료가 필요할 때 제가 신뢰하는 후배나 동료한테 가서 진료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를 믿기 때문에 제 가족도 거의 가서 받으라고 하고 그걸 보게 되면 제가 그 친구를 또한 그 선배나 후배를 그만큼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을 또 저를 그렇게 신뢰해 주기 때문에 저한테 환자나 본인의 환자를 보내기도 하고 본인 또는 본인들의 가족들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원장 양력을 보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상 사실 원장님들 양력에서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수상을 하게 되신 건가요? 회상을 해보면 어떤 시절이었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체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약간 막 두려움만 있을 것이지 이게 대체 어떠한 정체인지도 모르고 그랬던 시기였는데 어찌됐든 누군가는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저를 비롯 또 주변에 같은 동료들 같이 갔었거든요. 가서 환자분들 보기도 했었고 또 그곳에서 뭐 이름도 없이 엄청나게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 그리고 저희들을 지원해 주신 많은 손길들 보게 되면서 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노고를 상으로 좀 잘했어 라고 보상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병원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딱 하나는 정말 지켜야 된다 하는 원칙이 있으신가요? 모든 분들 가끔씩 우리 연예 대상이나 아니면 영화가 대상하게 되면 이제 본인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상당히 기뻤던 것은 많은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본인은 처음에 자기가 이걸 했을 때 처음에 품었던 그 청운의 꿈,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어떻게 보면 초심이라는 게 방향성인 거잖아요. 자기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개되지 않고 그 목표를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기 비행기가 출발하게 되면 아무 목적지가 없더라도 본래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의학이라는 길에 입문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이 길을 들어섰는지 본인에게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초심이 나침반이 좀 되는 것 같고 곁길로 가려는 부분을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방향성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활짝변 재활의학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서울 활짝변 재활학과는 가족 같은 병원, 그러기에 가족을 맡길 수 있는 병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실 환자분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세요. 무엇보다도 저희 병원을 신뢰하시고 또 찾아주신 모든 환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쾌차할 수 있어서 통증으로부터 활짝 펼 수 있는 모습을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을 선택해 주시고 또한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다 건강과 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